곳곳마다 가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깊어진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여성 택시 운전자가 취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해 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런 일은 줄지 않고 되레 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인구 대비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용역 구매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7년째 분양률 절반에 그치고 있는 익산 주얼리 단지가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을 다시 받으며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기승을 부렸던 늦더위 탓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가을은 소리 없이 들녘을 물들였습니다. 곳곳마다 넉넉히 내려앉은 가을빛, 오정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비탈을 도화지 삼아 새하얀 물감을 흩뿌린 듯합니다. 이제 막 꽃망울을 틔운 가을의 야생화 구절초. 흐드러진 꽃잎 사이에서 꿀벌이 바지런을 떱니다. 그윽하게 퍼지는 꽃내음은 사람도 취하게 합니다. 꽃향기가 너무 자욱해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 이게 늦게 찾아온 가을인 만큼 좀 길게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아진 하늘, 살랑대는 바람이 나들이를 재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막 파랗고 높은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가을 같아서 집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무게를 더한 벼이삭들이 고개를 떨궜고 들녘은 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시골 마을 골목마다 가을빛이 넉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에 바싹 말린 깨를 털어내며 안악내는 비로소 짙어진 계절의 향기를 깨닫습니다. 섭리의 거스름 없이 계절은 또 흐르고 있습니다. 깨 향기가 나는 것 본 게 이제 가을이 왔어.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방비로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여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안. 뒷좌석에 앉아있던 술 취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핥힙니다. 옆자리에 아내가 말려도 남성의 손찌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이 운전석을 계속 발로 찾아 기사가 농담으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비로소 멈췄습니다. 의식이 잃을 정도로 그냥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공간에서는. 아 이렇게 죽는갑다. 아 사람이 참 먹고 살다 그런 게 이렇게 죽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2015년 6월부터 법이 강화돼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건수는 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 등을 구분하는 가림막 설치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택시 운전석의 가림막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등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계나 어디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가지고요. 기사 폭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과 함께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제적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나이 지긋한 고령의 직원들이 김부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각 공장 덕분에 이 마을 주민 7명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참깨와 찹쌀 같은 부각 재료는 모두 지역 농산물. 해마다 수익을 나눠 복지시설에 기부도 합니다. 2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안정기에 들었지만 판로를 넓히는 게 여전히 고민입니다.
공공구매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1,490개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라북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과 용역 구매율은 2.8%로 낮습니다. 전라북도가 총 구매 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해줘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가 조성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중국 유턴 기업들의 외면으로 절반가량은 비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주얼리 생산 기업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2년에 조성된 익산 패션 주얼리 단지입니다. 당시 25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투자를 미루면서 7년이 지나도록 11곳만 입주했습니다. 분양률은 51.3%로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들이 주얼리 패션 단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유치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주얼리 기업들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익산 주얼리 패션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자동화 공정 도입 등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 입주 기업이나 앞으로 입주할 기업에도 일부 자동화 공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또는 스마트 공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년 전 주얼리 패션 단지가 유턴 기업들로 채워지면 1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익산시가 주얼리 패션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 잡기에 성공해 투자 유치에 불씨를 살려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대비 2.09배 통행료를 받고 있어 정부가 통행료 인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맡겨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에 해지 지급금과 금리 등을 따져 분석한 결과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현행 9,400원에서 4,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에서 파킨슨과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서 파킨슨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치매 진료 인원은 10만 명당 2,403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뇌졸중 진료 인원은 10만 명당 1,640명으로 경북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 10개 4년제 대학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이 6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원예술대는 872만 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비쌌는데 전국적으로도 19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교대는 한 해 등록금이 327만 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적은 동시에 전국에서는 11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북 사립중고등학교 법인 66곳이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법정 부담금을 11%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대전과 제주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낮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2곳에 그쳤습니다.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데 묶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 41억 원 등 12개 시군에서 공모한 19건의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최대 3년간 475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10에서 40mm 내외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6도, 장수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 18도, 익산 17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